평생 남을 도왔습니다. 새벽에도 달려갔고, 비 오는 날에도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웠을 때 찾아온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존중은 줄어들고 외로움은 늘어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베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존중받는다. 자극적인 말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의 뜻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끊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치지 않고 베푸는 법, 존중받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2세 박성우 씨의 사연입니다. 퇴직 후 동네에서 작은 전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가게지만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성실한 박 사장. 형편 어려운 집 전기 고장은 출장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집 형광등은 그냥 갈아주고 나왔습니다. 자식 집 이사 날이면 허리가 좋지 않아도 짐을 들었습니다. 친구 가게 공사할 때는 밤늦게까지 배선을 봐주며 밥 한 끼면 됐다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 사장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 드물지. 그 말은 그에게 힘이었습니다. 인정받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벨 소리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고. 그런 생각이 스치는 자신이 이상하고 미안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식이 잠깐만 와줘 하면 몸이 힘들어도 가야 할 것 같으셨습니까? 동창회에서 누군가 형님이 총무 좀 맡아주세요 하면 거절하면 분위기 깨질까봐 또 맡으셨습니까? 교회 모임, 이웃 사이에서 결국 일이 몰리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처음엔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이 되었고, 세 번째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당연함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주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편해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존중도 함께 줄어듭니다. 박성우 씨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도와줬는데 누군가는 오겠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맞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나댔나. 이 말 속에는 서운함도 있고 허탈함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조금 뜨끔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 많이 베푼 사람이 더 지치게 되는지,
왜 좋은 사람이 끝내 존중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한 문장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혜담은 인생 후반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차분히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제 박성호 씨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한동안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하던 그 밤. 그래도 다들 바빴겠지. 요즘 다들 사는 게 힘드니까. 스스로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쪽은 자꾸만 쉬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는 예전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되세요. 늘 듣던 말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몇 시로 갈까 하고 바로 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힘들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아, 사장님 요즘 변하셨네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고마워했던 것이 아니라 익숙해졌던 건 아닐까.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사장님밖에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번에도 좀 부탁해요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설명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받으면 고마움이 줄어듭니다. 대신 기대가 커집니다. 고마움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기대는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쉽게 권리가 됩니다. 이 권리가 생기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은 기울어집니다. 한 사람은 계속 주는 위치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균형이 깨진 관계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피로가 쌓입니다. 박성호 씨는 그 피로를 오래 참고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이 말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역할을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버지는 원래 희생적인 분이잖아요. 형님은 넉넉하시니까 괜찮죠. 언니는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하겠지. 이 말 속에는 묘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그래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리는 서로의 자리를 지킬 때 생긴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서로의 자리.
한 사람이 계속 앞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이 계속 뒤에 서 있는 관계에서는 의리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의리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생깁니다. 박성호 씨는 그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늘 한 발 더 나갔고 늘 한 번 더 양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가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가 도와주는 사람, 그가 해결해 주는 사람, 그가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변하셨네요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변한 사람은 박성호 씨일까요? 아니면 그를 편하게 사용하던 사람들이 낯설어진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착한 것과 경계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베푸는 것과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좋은 사람으로 시작해 지친 사람으로 끝나게 됩니다. 박성호 씨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그래, 내가 하지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살아볼 것인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박성호 씨는 그날 이후로 하루에 몇 번씩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거절이 이렇게 어려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은 단순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미움받을까 봐였습니다. 변했다는 말이 그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평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이 나이에 괜히 소문나면 어쩌나, 괜히 정 없다는 말 들으면 어쩌나, 괜히 인색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쩌나. 그래서 그는 늘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의 그 밤은 그에게 다른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고 있었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은근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내가 아프면 와주겠지. 그래도 내가 힘들면 알아주겠지. 그 기대가 있었기에 더 열심히 베풀었던 건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의 안전망을 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 계산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상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계속 어긋날 때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기대는 서운함으로 쌓입니다.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침으로 터집니다. 박성호 씨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바로 언제 갈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생각이세요?
상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냥 사장님이 해주시면.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그때 연락 주세요. 이 한 문장은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해결해 주었을 문제를 이제는 상대에게 먼저 넘긴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중 절반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했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안 해주면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생각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그는 상대의 능력을 빼앗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대가 성장할 기회를 대신 가져갔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도움은 필요하지만 의존은 위험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해결사가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점점 수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은 고마움보다 의존을 먼저 배웁니다. 의존은 감사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며 고마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서운함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요즘 변하셨네요. 그 말은 사실 이제 예전처럼 안 해주시네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역할을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항상 괜찮은 사람, 항상 가능한 사람, 항상 시간을 내는 사람, 그 역할을 스스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와줄지 말지는 그때의 기분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원칙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무리하지 않는다. 내 일정이 먼저다. 같은 부탁이 반복되면 한 번은 거절한다. 이 기준이 생기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감정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행동은 단단해집니다. 박성호 씨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화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덜 지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덜 지친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박성호 씨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거창하게 선언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몰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문장만 바뀌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건 직접 해보세요. 이 짧은 문장들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왜 특히 60대 이후에 더 중요할까요? 젊을 때는 체력이 버텨줍니다. 억지로라도 할 수 있고 밤을 새워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허리, 무릎, 혈압, 당 수치.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피곤해지고, 괜히 울컥합니다. 그런데도 관계의 방식은 예전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늙어가는데 역할은 줄어들지 않으면 결국 지치는 쪽은 나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구간에서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맞춰주느라, 노후 계획을 미루고, 손주 봐주느라, 자기 시간을 잃고, 모임에서 빠지지 않으려 몸을 혹사합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박성호 씨가 한 달 정도 전처럼 나서지 않자 동네는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전기 고장은 다른 곳에서도 고쳤고 친구 가게도 다른 기사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구나. 이 깨달음은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해주고, 더 오래 붙잡고, 더 깊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필요함과 존중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한계에서 나옵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은 소중해집니다. 언제든 가능한 사람은 편해집니다. 편한 존재는 고마움보다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정약용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의리는 서로의 자리를 지킬 때 생긴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설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박성호 씨는 이제 부탁이 오면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해볼 생각이세요?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상대는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 때는 더 조심합니다. 이게 바로 존중의 시작입니다.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나옵니다. 너무 가까워서 항상 불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 그 차이가 노후의 평안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그래, 내가 하지 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싫은 부탁을 거절하고 나서 하루 종일 죄인처럼 지내시지는 않습니까? 그 죄책감은 습관입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흔적일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100명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 사람에게 진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박성호 씨는 요즘 저녁이면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올까봐 늦게까지 불을 켜놨습니다. 이제는 불을 끄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진다. 이 말 속에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의 표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로움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면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사실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외로움이 두려워. 우리는 쉽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몸이 괜찮지 않아도, 마음이 괜찮지 않아도, 관계가 불편해도 나는 괜찮다고 먼저 말합니다. 왜일까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떠날까 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직장은 이미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모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관계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고, 더 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붙잡은 관계에서 더 깊은 외로움이 생깁니다. 박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늘 있었지만 속마음을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웠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고마움이 아니라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난 것이지 깊게 연결된 건 아니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외로움을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숨길 때 생깁니다. 항상 강한 사람으로, 항상 가능한 사람으로, 항상 이해하는 사람으로만 살면 진짜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많아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박성호 씨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좀 힘들다. 그 친구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 순간 박성호 씨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십 명이 사장님 최고라고 말했을 때보다 이 한 문장이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그는 그제야 체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계속 베풀 것, 계속 괜찮을 것. 그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느끼되 결정은 기준으로 하십시오. 서운할 수 있습니다. 미안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결정까지 그 감정에 맡기지 마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늘 그 순간의 분위기에 끌려갑니다. 이번만 도와주세요. 형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해주셔야죠. 이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리 정해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박성호 씨는 자기 기준을 세웠습니다. 몸이 힘들면 거절한다. 같은 부탁은 연달아 하지 않는다. 가족 일정이 우선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전화가 줄어드니 괜히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나 혼자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변화가 보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 공손해졌고 도움을 받을 때 더 감사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가벼워졌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지자 외로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베푸는 사람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베푸는 사람이 외로운 게 아니라 한계 없이 베푼 사람이 지치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립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균형 있게 주는 사람으로,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는 사람으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박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늘 먼저 손 내미는 부모, 친구 부탁을 차마 거절 못하는 사람, 모임에서 빠지면 괜히 미안해지는 사람. 혹시 그 모습이 여러분은 아니셨습니까? 우리는 오래도록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답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 선이 없는 배려는 결국 소모가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도와주면 뿌듯하고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존재 가치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묘한 피로가 쌓입니다. 도움은 늘어나고 고마움은 줄어들고 기대는 커집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뀔 것인지. 존중은 강하게 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굴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계를 분명히 할 때 생깁니다. 이번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 말이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람은 신기합니다. 계속 가능하면 계속 부릅니다. 가끔 어렵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조심합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나옵니다. 너무 가까워서 언제든 쓰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관계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의리는 서로의 자리를 지킬 때 생긴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항상 해결해 주는 자리입니까? 항상 양보하는 자리입니까? 항상 이해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조금 물러나도 됩니다. 노후는 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채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정리하고 가려내고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100명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3사람에게 진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3사람은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 3사람은 여러분이 거절해도 존중을 잃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 3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합니다. 박성우 씨는 요즘 가게 문을 예전보다 일찍 닫습니다.
전에는 전화 한 통 놓칠까봐 늦게까지 불을 켜두었습니다. 이제는 불을 끄고 나와 조용히 저녁 공기를 마십니다. 전화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도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덜 지친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계 없이 베푼 사람이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번만 작게 선을 그어 보십시오. 작게 거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떠나는 사람은 원래 그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는 사람은 여러분을 진짜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도록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지혜담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덜 지치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